올해 CS2026에서 말이죠. 진짜 뜨거웠던 이야기는 뭐 더 큰 TV나 더 빠른 컴퓨터 칩 이런 게 아니었어요. 바로 인공지능이 그러니까 AI가 스크린 밖으로 진짜 걸어 나와서 우리 세상으로 들어오는 것. 바로 피지컬 AI 혁명이었습니다. 이 흐름을 딱 한마디로 정리한 사람이 있죠. 바로 엔비디아의 CEO 젠슨 황입니다. 우리는 지금 피지컬 AI의 챗 GPT 순간을 맞이했다. 와, 이 말 한마디가 모든 걸 설명해주죠. 챗 GPT가 글 쓰는 방식을 완전히 바꿔놨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AI가 직접 몸을 움직이는 그런 혁명이 시작됐다는 정말 강력한 선언인 거죠. 자, 그럼 AI가 몸을 넣는다. 이게 대체 무슨 뜻일까요? 한번 제대로 파고 들어가 보죠. 우리가 지난 몇 년 동안 AI한테 뭘 가르쳤죠? 바로 생각하는 법이었잖아요. 근데 이제는요, 그 똑똑한 지능에다가 진짜 몸을 달아주는 겁니다. 이건 정말 차원이 다른 엄청난 도약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니, 그럼 우리가 아는 AI랑은 뭐가 다른 걸까요? 자, 화면 왼쪽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맨날 쓰는 챗GPT 같은 거, 이런 게 바로 소프트웨어 AI죠. 컴퓨터 안에서 화면 속에서 정보를 처리하잖아요. 근데 이제 오른쪽을 보세요. 이게 바로 피지컬 AI입니다. 얘는 현실 세계에서 직접 움직여요. 예를 들면 여러분 집에 와서 빨래를 척척 해주는 그런 로봇 상상이 가시나요? 바로 그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 피지컬 AI라는 게 정확히 뭘 의미하는 건지, 그리고 도대체 어떤 기술이 있길래 이게 가능해진 건지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게요. 네, 피지컬 AI, 말 그대로 인공지능이 로봇이라는 몸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봇이 우리 사는 이 현실 세계를 직접 보고 이해하고 또 우리랑 상호작용까지 하는 그런 기술을 말합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예요. AI가 가상세계에서 현실 세계로 넘어왔다는 거. 아니, 그럼 이 로봇들은 어떻게 움직이는 걸까요? 생각보다 간단한 3단계로 설명할 수 있어요. 이걸 VLA 모델이라고도 하는데요. 첫 번째, 비전, 카메라로 우리 세상을 보는 거죠. 두 번째, 언어, 우리가 하는 말을 이해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행동, 우리가 시킨 일을 실제로 수행하는 거죠. 간단하죠? 보고, 이해하고, 행동한다. 이게 다예요. 자, 이 숫자 한번 보세요. 643억 달러. 와, 이걸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거의 92조 원이에요. 92조. 이게 바로 2030년, 그러니까 몇 년 안 남았죠? 그때 예상되는 피지컬 AI 시장 규모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숫자를 보면 왜 구글, 테슬라, 삼성, 현대 같은 모든 빅테크 기업들이 이 경쟁에 목숨을 걸고 뛰어드는지 뭐 더 설명할 필요도 없겠죠. 네. 그래서 이제 무대는 전 세계로 넓어집니다. 말 그대로 글로벌 로봇 전쟁이 시작된 거죠. 재미있는 건 각 나라와 기업들이 이 로봇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방식이 서로 꽤 다르다는 거예요. 이 전쟁의 주인공은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왼쪽 휴머노이드 로봇. 딱 봐도 사람처럼 생겼죠? 그래서 우리가 사는 환경에 바로 투입할 수 있는 그야말로 만능 일꾼 같은 개념이고요. 반면에 오른쪽 협동 로봇을 보세요. 얘는 보통 로봇 팔 같은 형태로 특정 작업에 특화되어 있어요. 우리 옆에서 굳은 일을 도와주는 전문 조수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자, 그럼 먼저 중국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중국은요, 아주 화려한 쇼에 집중하는 모습이에요. 유니트리나 유비테크 같은 회사들이 CS에서 로봇으로 쿵푸하고 복싱하고 막 공중제비를 돌고 정말 입이 떡 벌어지는 시연을 보여줬죠. 일단 우리 기술 이 정도야 하고 과시하면서 동시에 가격도 싸. 이걸 무기로 시장을 공략하는 전략인 셈이죠. 근데 한국은 접근법이 좀 달라요. 화려한 쇼보다는 그래서 이걸로 뭘 할 수 있는데? 라는 질문에 답하는 데 집중하죠. 예를 들어 현대차가 공개한 공장 자동화 로봇 아틀라스나 LG가 선보인 집안일 돕는 로봇 클로이를 보세요. 딱 봐도 산업 현장이나 우리 가정에서 실제로 쓸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이 경쟁이 얼마나 치열한지 이 차트 하나면 그냥 설명이 끝납니다. CS 2026에 참가한 기업 수를 한번 보세요. 중국이 942개, 그리고 바로 이어서 한국이 853개. 와, 다른 나라들은 그냥 명함도 못 내밀 수준이죠? 사실상 지금 이 피지컬 AI 시장은 중국과 한국, 이 두 나라가 완전히 양분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대체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길래 이렇게 강력한 경쟁력을 보이는 걸까요? 그 비밀은 바로 생태계라는 키워드에 있습니다. 이 생태계 전략을 이끌어가는 한국의 어벤져스, 핵심 주자들을 한번 보시죠. 산업용 휴머노이드는 현대차와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연구개발과 양팔 로봇은 삼성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손을 잡았고요. 스마트 홈과 소비자 로봇은 LG전자, 그리고 협동 로봇 분야에서는 이미 세계적인 리더죠. 두산 로보틱스가 버티고 있습니다. 각자 자기 분야에서 시장을 정밀하게 타겟팅하고 있는 거예요. 이 표를 보시면 더 명확하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현대차는 아틀라스로 제조업 시장을, LG는 클로이로 일반 소비자, B2C 시장을, 그리고 두산은 협동 로봇 팔로 산업 자동화 시장을 공략하고 있죠. 정말 어느 한 곳에 치우치지 않고 굉장히 넓은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있는 겁니다. 자, 바로 이 지점에서 한국 전략의 진짜 무서움이 드러납니다. 바로 K-로봇 생태계라는 개념인데요. 이게 뭐냐면 한국은 그냥 로봇 완제품 하나 만들어서 파는데 만족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로봇에 들어가는 모터나 센서 같은 아주 작은 핵심 부품부터 로봇을 움직이는 AI 소프트웨어, 그리고 최종 완제품까지 이 모든 걸 아우르는 전체 가치사슬, 즉 생태계를 우리가 다 장악하겠다는 아주 큰 그림인 거죠. 이게 정말 핵심입니다. 아니, 왜 그렇게까지 생태계를 강조하냐고요? 바로 이 숫자 때문입니다. 80%. 이게 뭐냐면요. 다들 아시는 테슬라의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 있죠? 거기에 들어가는 부품의 무려 80%가 중국산이라는 겁니다. 이거 미국이나 서구 기업들 입장에서는 정말 엄청난 지정학적 리스크거든요. 만약에 미중 관계가 더 나빠지면 어떡할 거예요? 바로 이 약점을 부품부터 완제품까지 탄탄한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는 한국이 파고들 수 있는 그야말로 엄청난 기회가 열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맞이할 로봇의 시대, 그 미래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그리고 이게 그냥 먼 미래 얘기일까요? 아니면 정말 코앞으로 다가온 현실일까요?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이게 절대 먼 미래의 공상과학 소설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2025년에 엔비디아가 피지컬 AI라는 개념을 딱 제시했는데 불과 1년 만인 2026년 CES에서 실제로 움직이는 시제품들이 막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2028년 이제 현대차가 실제 미국 공장에 아틀라스를 투입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 변화의 속도 정말 엄청나지 않나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던져야 할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이 피지컬 AI 혁명, 과연 인류에게 축복의 시작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거대한 위협의 서막이 될까요? 어떤 사람들은 노동의 종말을 이야기하고 또 새로운 윤리 문제들도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죠. 이 기술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그 잠재력만큼이나 정말 거대하고 무겁습니다. 그리고 그 답을 찾아가는 여정은 이제 정말 막 시작됐습니다.